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금방 네. 2023년 또 다가오잖아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서운에 대해서 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2023년에 문서를 잡아야 하는 띠나 나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분들일까요? 많습니다. 문서도 이제 어떤 문서를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임자생 쥐띠 조금씩 모아놓은 저축해온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벌으셨던 분, 또 직장에 다니셔서 벌으셨던 분, 사업하신 분은 금세게 움직이셔요. 땅 문서가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개미년 해오년에 7월 달에는 아주 큰 문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사업하셨던 분들은 사업장 그런 것도 잡으라는 문서가 들어와 있는 게 임자생 쥐띠입니다. 사실 이분들도 삼재잖아요. 삼재인데 문서 잡아도 괜찮을까요? 삼재가 나쁜 삼재가 아니고 올해는 늘삼재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이민년에 해오년에는 이제 건강이 좀 안 좋게 들어와 있었고 금전 쪽에도 손실이 좀 있었고 막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조금씩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의 개인 소유지 이제 땅 문서도 들어있는 것은 이제 사업하시면 이제 어떤 분야이겠지만 이제 사업 장소, 옮기라는 장소 그런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는 잡아도 된다 이래요. 혹시 임자생 말고 또 다른 나이도 있을까요? 많죠. 30대 후반에 가서는 37살. 37살은 내 집장만 하라는 운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을 조금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은 적당한 선에서 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만큼 너무 은행돈 빌리지 마시고 조그맣게 가시는 게 더 좋다고 나와요. 사실 또 7이 들어가면은 이제 또 성준 들어온다. 이 성준이 들어올 때 문서를 잡으면은 조금 더 대박이 날 수. 성준을 잡아도 이제 너무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벌어가지고는 힘들 거예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주운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개발해서 이제 자기가 벌어놓은 것도 있지만 내가 부모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경향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소소한 것으로 문서가 움직입니다. 이제 또 다른 나이가 있다고 하면은 40대 가서는 또 많습니다. 네. 40대 42살도 있고요. 집문서로 보자 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금은 물에서는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참고를 하셔야 해요. 내가 살 수 있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빚을 조금 은행빚을 내더라도 조금 검소하게. 또 이제 60대 분들이 또 말씀 안 해주시면 또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60대 분들 중에서도 딱 한 분만 뽑자고 하면은 63세. 63세 이분들은 좀 어떻게 들어올까요? 집문서로 들어오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 노후에 이제 전원주택을 꿈꾸셨던 분들 산세 좋은데 그런 데서 가셔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제 또 이제 30대부터 60대까지 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문서운이 가장 좀 강하게 들어온다. 40대가 아주 강하죠. 40대에서는 이제 뭐 아니면 돈은 있는데 마지막 조금 대범한 성격들이세요. 대범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한 방이란 것도 노리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40대에서 많이 움직이시는 거죠. 50대는 조금 조심스럽고 40대는 내가 조금 가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가감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40대가 굉장히 그런 결단을 좀 빨리 내리시는 것 같아요. 문서 움직이신 분들, 이 행운이 오신 분들은 행운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서가 움직이신다고 그래서 다 좋은 문서는 아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서 잡으셔서 행운이 많이 따르시고 그 문서가 헛되지 않는 문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이제 2, 3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떨까요? 걱정되잖아요. 아, 부동산은 내년까지는 안 좋아요. 내년까지? 네. 내년 몇 월까지? 4월, 5월까지는 최악일 것 같아요. 최악. 그래도 4월, 5월 넘어가면서부터는 급속도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 그냥 평균화되다 조금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제 그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가 네. 문서운이 들어오는 나이거든요, 선생님. 네. 그 문서로 인해서 대박나는 나이. 문서로 대박 나는 역시나 개생. 개생? 네네. 41살이죠? 네, 41살. 개생. 문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간의 문서라는 거는 예를 들어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도 그것도 문서잖아요. 또 결혼을 하다 보면은 집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서가
양쪽으로 들을 수가 있다. 선생님, 개생들이. 궁금한 게 네. 아이도 문서예요? 당연하죠. 아이가 생기면은 당연히 호적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 문서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대박 문서인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안 두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서라고 봐요. 다음 나이는 정사생. 정사생? 네, 정사생. 47. 아, 이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잖아요. 네, 진짜 이분들은 3, 4년이 최악이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상승하다 보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내년 2, 3월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좋아요, 이분들은. 문서운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정말 남자분들은 이 나이에 결혼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정말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운도 있고. 재혼도 포함된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당연히 재혼도 포함되죠. 그리고 부동산, 이제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부동산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은 그런 뭐 집을 내가 가져야 될 그런 운도 있고, 또 직장에서 승진할 운, 그게 제일 높습니다. 남자한테 인정받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여태 한 몇 년 동안 힘들었던 거를 아마 내년에는 조금 보상을 받지 않나. 그런 획기. 네. 다른 나이도 있나요, 선생님? 다른 나이는 역시나 무술생. 무술생? 네. 무술생도 아마 내년에는 조금 괜찮을 거예요. 아마 작년도 그렇고 올도 그렇고 무술생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결혼을 할 운. 또 손녀를 볼 그런 좋은 기운도 있고, 집안에 조금 경사스러운 일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요. 무술생 다음에 또 다른 나이도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또 정미생이 내년에 괜찮아요. 정미생도 내년에 문서운에다가 자녀의 결혼운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이제 57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내년에는 뭐 직장으로는 솔직한 말로 이제는 정년퇴직 할 나이잖아요. 좀 있으면. 맞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저기 하더라도 인정을 받는 그런 내년에는. 또 가정에서도 좀 화목하지 못했어도 내년에는 좀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화목한 그런 기운이 많아요. 정미생이 네. 57세라 그래서 네. 성주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성주운이 어떻게 들어. 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주운이 들어오면 성주를 받아라. 성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거든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대성주예요. 마지막 성주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뭐 67에 뭐 한갑 성주가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내년이 훨씬 큰 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큰 운은 놓치지 않고 조그맣게라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성주가 좋은 성주운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흘려보냈을 때 들어오는 운보다 나가는 게 더 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조그맣게 저기라도 어떤 의식을 해서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사실 전에 올린 영상들이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실 이 문서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에 네, 문서운이 좀 생기는 나이. 네. 네. 30세 닭띠. 네. 이분들은 내년에 취업이 안 됐다면은 내년에는 취업이 가능하시고요. 네. 취업운도 문서거든요. 그 문서죠, 취업된 네. 것도. 자동차를 사실 계획이 있다면 사셔도 무방하시고요. 아니면 결혼을 하시든지 집을 장만하시는 것도 아무 무리가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문서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이제 내년에 해도 네, 무방하다. 무방하다. 어, 38세 범띠, 결혼운이 좋아요.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이 좋고요. 직장운이나 승진운도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영리하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노총각이나 노처녀라면 결혼이 가능하세요. 네. 문서운이 좋을 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때가 아닌 때에 문서를
잡았다가 날리는 경우도 있고 네. 때가 오면 뭐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문서를 잡을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궁합이 중요하지만 두 사람 간의 궁합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하는 시기 그것도 어느 정도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봄띠 38세 분들은 결혼을 해도 괜찮은 해이다. 네. 48세 토끼띠 일단 성수운이 들어오고요. 지금까지 집안채 없이 뼈 빠지게 일만 하셨다면은 내년에는 성수운을 잘 받으셔서 집착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이라는 거 저희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한테 운이 들어왔는지 복이 들어왔는지 그건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넘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성주운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게 넘쳐서 액제로 악운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네. 있다. 그래서 그 운이 들어왔을 때 잡으시면은 무탈하다. 55세 원숭이띠 이분들은 워낙 재주가 좋고 언변도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실 수 있고 재혼도 하실 수 있어요. 분들은 이사를 하실 경우에는 동남쪽으로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8세 양띠 분들은 내년에 노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원주택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아니면 뭐 상가나 건물을 사시거나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시더라도 이게 갚아질 수가 있으니 문서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앞에 이 문서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선생님께서 이 문서 중에서 가장 좀 중요시 생각하는 문서는 어떤 걸까요? 솔직히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집이나 땅이나 건물 뭐 이런 돈에 관련된 문서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제가 그런 뭐 건물을 사거나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보다는 솔직히 저는 이제 살면서 사람이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결혼.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일부종사라고 하죠. 한 번 만나서 같이 평생 사는 거.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는 이제 결혼 문서를 잘 잡았으면 가정의 행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 내에서 맨날 싸우고 티격태격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돈 갖고 재판이나 걸리고 뭐 서로 뭐 분쟁이나 생기고 이런 거보다는 돈이 없더라도 옛날처럼 진짜 한 방에서 여럿이 막 쭈그려서 자더라도 알콩달콩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이좋게 사는 게 저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이제 결혼의 문서 헤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 문서 때문에 집을 사야 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아니면 뭐 사업터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땅을 뭐 더 펜션 사업을 할 건데 저쪽이 땅이 거기가 괜찮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고민되시는 거 있으면 편하게 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문서는 또 때가 되면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노력하시면 언젠가는 나도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혜민공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 문서운입니다. 취업하는 것도 문서로 보기도 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사실은 문서로 보기도 하고 뭐 너무 많은 종류의 문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서는 그야말로 부동산. 제일 원하시는 문서잖아요. 다른 문서 사실은 얘기해드려도 별로 그렇게 그래 하시는데 부동산 문서. 팔리냐 사냐. 제일 중요한 또 시점이잖아요. 또 정말 진짜 부동산 문서의 운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23년도에 기회가 오는 분들이네요. 그쵸. 정말 그 문서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양띠입니다. 양띠 중에서도 신미생. 이 2022년도에 고생이 많았죠. 이 신미생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안 된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몸적으로도 바빴고 정신적으로도 또 좀 고됐던 22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 또 아니면 직업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조금 멈칫멈칫하고 약간 딜레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갑갑하다 느꼈었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죠? 2023년도에는 변동수가 있어요. 변동수라 하면 우리가 자리 변동을 얘기를 하거든요. 터의 변동.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동산 문서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걸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분들은 사업장의 그 터 이전도 들어있고 집의 터 이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은 문서였던 게 그러니까 부동산적으로 좀 큰 문서로 늘어나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 큰 문서 하나가 이제 잘 돼서 줄줄이 또 문서가 늘어나는 그 문서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문서가 작든 크든 또 계속 일어나는 그런 문서 운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확장만 아니시라면 어떤 기회가 오신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은 좀 업그레이드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확장하거나 이전을 하시면 좋은 문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돼지띠. 뭐 돼지띠도 맨날 나오는 띠죠. 그래서 개해생과 신해생이 두 분 다 문서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서운이 이 개해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22년도에도 분명히 작든 크든 횡재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은 횡재수라서 난 횡재수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횡재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돈이 10,000원만 들어도 횡재로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있었을 텐데 23년에는 변동이 됩니다. 이사수도 들어있고 어떤 이분들은 사업의 문서라고 보기보다는 집의 문서가 좀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이사를 하면서 어떤 집 문서를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이사를 해서 내가 좀 운이 개운되는 그런 좀 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가야 돼, 말아야 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아마 개해생 띠별 운세 보시면 더 정확하게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은 버겁더라도 꼭 문서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해생이죠. 이분들은 뭐 22년도도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고. 근데 이분들은 좀 일적인 문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집의 문서, 집터 문서라기보다는 일하는 터, 요런 문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갑작스럽게 개업을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갑자기 내가 이걸?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요런 부분들, 어떤 국가 자격증의 문서도 조금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자격증의 문서를 취득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문서까지 연결되는, 그런 문서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돈 좀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원하던 일이 있다면 좀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끼띠죠. 그 중에 을묘생. 49살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업장의 문서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뭐 어떤 그 작은 곳에 있어서 사업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작은 월세의 어떤 곳에 있으신 분도 꽤 많거든요. 요새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뭐라고 그래? 오피스텔 이렇게 공용 오피스텔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좀 작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면 이제 나만의 사업장으로 나올 수 있다. 내가 이제는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것도 이제 작은 문서, 큰 문서로 보잖아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나오면서 내가 일의 아이템이 하나였다면 뭐 2-3개로 늘려갈 수 있는, 그래서 사업장에 어떤 부동산 문서가 들어오니까 갑작스런 좀 생각지 못한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돈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떤 주변하고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경계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신다면 이동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운기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 문서 꼭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닭띠죠. 신유생, 40세. 이 이름 부르자마자 눈물 날 것 같은데, 닭띠 분들.
신유생분들 너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도대체 언제 돼요? 하시는 분들이 신유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문서도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좀 해결되는 문서들이 좀 더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22년도부터 정리하고 싶은 문서들이 정리 안 돼서 힘들었던 분들이 있어요. 이 3제 지나오면서. 근데 22년도에도 제가 될 거다 했는데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나라의 어떤 문제가 많은 거지.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진짜로 이제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팔리지 않던 문서라든지 또 여기에 조금 하나 더 하자면 좀 형사 시비에 걸려 있던 문서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어떤 묶여있던 금전, 해결되지 않던 금전이 이제 열리고 회전이 된다. 그런 문서로 인해서. 그래서 급한 결정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좀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인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하시면, 왜냐면 안 팔리더니까 누가 갑자기 샀는데 무조건 팔아야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꼭 그게 잘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히 결정하시면 더욱더 큰 어떤 재물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마지막이에요. 5번째 소띠입니다. 63세 신축세. 오늘 많이 나오네. 이분들은 사업이나 영업적인 부분에서 되게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사는 문서라고 보기보다는 또 그동안 좀 묵혀놨던 어떤 잊고 있었던 문서들, 부동산 쪽에 어떤 문서들이 있다면 이게 이제 큰 재물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꼭 판다의 의미보다는 이거 조금 더 갖고 있으면 괜찮겠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막 이런 의미인 거지. 어떤 그 문서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꼭 내년에 팔아야 된다, 23년도에 팔아야 된다 라기보다는 그게 왜 올랐지? 이렇게 돼서 이게 재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다만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매 시기는 조금 보고 판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띠, 문서로 대박 나는 띠. 부동산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또 횡재 아닌 횡재도 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문서가 이분들 제가 물론 다른 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 하나로 인해서 조금 계속해서 연결돼서 문서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띠라서 이렇게 5개 띠를 뽑아봤고요. 분명히 개개인별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여기 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확한 건 개인적으로 점사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또 여기 5분 호명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신경 써서 시기나 턴은 좀 보셔야 되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고 가신다면 정말 대박의 문서를 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이 문서운에 관한 건데, 문서. 네, 2023년 음. 이 문서운이 들어오는 네. 띠 나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2023년도도 부동산 경기가 뭐 이렇게 많이 회복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가진 운에서 조금 정리가 되고 아니면 또 입주 내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30살 갑술생 개띠분들 네.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혼자서 이제 살기를 바라시는 분들 아니면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독립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왜냐면 문서를 내가 잡을 거야. 어차피 전세든 월세든 이게 내 이름이니까 내 계약서니까 문서를 잡는 건데 이럴 때 내가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얻는데 오히려 진짜 정말 안 좋은 집을 얻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2023년도에 개묘년에는 30살 갑순생들 분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이때에 내가 독립을 해라. 왜? 부모 운에서 내가 이제 서서히 내 운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30살이 돼가면서 이제 성인으로 이제 점점 완전한 성인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지만 정확하게 이제 성인이야. 그 전까지는 나이만 먹은 거야. 근데 이제 30살 되면서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문서나 이런 걸 잡을 수 운이 들어왔을 때는 부모한테 이제 독립을 하고 여기에 계속 같이 있게 되면 부모 운에서 나랑 이렇게 부딪히는 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독립을 하셔라. 독립을 하고 싶은 생각 내지는 독립을 해도 될까? 이런 분들은 독립을 하셔라. 그럼 괜찮다. 그리고 43살 닭띠 신유생 분들 이분들은 매매보다는 입주
그러니까 내가 올해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이 돈으로 내가 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을까? 괜찮은 데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서 운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였는데 내가 지금 뭐 1,000만 원이 있어. 이 1,000만 원으로 내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요새 뭐 부동산 경기는 안 좋다고 그래도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우연찮게 몇 군데 이제 부동산 알아보면서 좋은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연락이 와. 가서 봤는데 딱 마음에 들어 나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에 딱 맞춰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뭐 2,000이 가고 3,000이 가고 이렇게 아니라 내 여기 지금 현상 할 수 있는 돈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 이것도 문서 운이에요. 이제 그런 게 또 43살 닭띠분은 또 들어오시고. 질문 있습니다. 이 반대의 입장도 문서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 뭐 매매? 네. 파는 거? 네. 그러니까 팔아서 내가 이득을 보는 거면 문서 운이지. 근데 팔아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변동 운이래. 내가 옛날에 유튜브 처음 영상 처음 찍을 때 제가 문서운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나는 청금신당은 변동운과 이득운으로 두 가지로 본다. 근데 매매운은 내가 이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나는 이거 팔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정리.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몇 년이 묶여지고 막 이렇게 돼서 내가 좀 지금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인데 막 800에 이걸 그냥 누가 해달래. 그럼 200 손해 보는 거잖아. 이거는 변동운이지 이득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서운이라 하면 이득되는 운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건 좋은 뜻으로 묻는 거지 저 이거 손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매매는 내가 그 문서 이득운이 되지만 변동운 이거는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올해 또 좋은 띠가 돼지띠가 있죠. 네. 53살 돼지띠 신해생 2023년도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거더라고. 올해는 2022년도예요. 제가 띠별 운세를 찍는데 이제 저는 2023년도를 올해라고 이제 자꾸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올해는 2022년도예요.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혼란스럽겠다. 이래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53살이 되는 신해생. 또 이 영상은 2023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2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띠들 내년에 괜찮아요. 그리고 매매도 물론 가능해요.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득운이고요. 그다음에 세문서도 잡을 수 있어요. 세문서라는 거는 내가 이사를 가는데 전세였어. 근데 내 집은 조금 대출 좀 껴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이거 세문서야. 이렇게 되는 거고 투자 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에 조금 뭘 사놨어. 한참 전에. 근데 그게 생각지 못하게 조금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운까지 들어와 있다. 그래서 돼지띠들은 2023년도에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양제 좀 챙겨 먹자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 건강 쪽으로. 왜냐면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운기가 있을 때 내가 병원 출입을 자꾸 하거나 아프면 그거는 내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운이 있을 때 그렇게 들어와버리면 이 운이 깎이니까 유지를 할 수 있게 준비하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7살 양띠 정미생. 대박입니다. 여기는 그때도 내가 대박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대박이래 말을 하는데 이건 뭐든지 해결나. 그냥 매매 그러니까 내가 뭐 골칫덩이 이런 문서가 있었어. 해결난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게 그냥 될 것 같아요. 뭐 저 얼마 더 많이 받아 이런 거는 묻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해결이야. 그러면 이거는 막 진짜 안 팔려갖고 막 그랬는데 막 해결이 나는 거야. 그러면 안 팔려서 그랬을 때는 어쨌든 해결이라고 하는 건 고민됐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 이것도 갖고 있다가 괜히 안 되면 안 되니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57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대길이다. 자, 이거 내가 동그라미 2개 드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봐서는 동그라미 2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요. 그리고 이 번외로 지금 이분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몇 년 있다가 조금 들어오는 거? 요게 이제 52살 쥐띠 분들이 임자생들이 이게 상복수가 있어요. 근데 상복수를 꼭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야. 뭐 어차피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제 사람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근데 상복이 지금 들어오면 상복 기운이 좀 있다. 이거는 향후 한 2, 3년 간단 말이죠. 이러면서 이게 뭐야? 부모님한테 상속. 큰 문서가 들어오는 게 2, 3년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큰 문서를 내가 잡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번뜩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게 문서운이 있어. 근데 문서운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좀 내가 답답해. 그러니까 뭐
운이 없다, 있다 이런 걸 말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내 터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사는 집 아니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세입자가 있는데 말고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거.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위를 뭐 어디서 이제 뭐 장사 잘 되는 데 가서 가위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해서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새 뭐 장사 잘 되는데 어디 가서 그거 가위로 훔쳐와. 안 돼.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도 못하게 좋아. 다 있어요. 풍수백화점 이런 데 가면 다 있어. 막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역가위가 있어요. 역가위 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훔칠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누구 거 얻어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장사 잘 되는데 지금 찾기 어려워. 옛날에는 진짜 막 손님이 미어 터지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또 시국인지라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고물상 가위 그거 갖다 걸어놓으시면 돼. 어떻게? 뭐 손잡이 있는데 걸어놓든 어쨌든 걸어놓으시면 돼요. 현관에 걸어놓으시면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컵 하나 준비, 그다음에 날계란 하나 준비. 거기에서 계란에다가 출, 뭐 한문으로 쓰셔도 되고 그냥 한글로 그냥 출 쓰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터 주소는요, 그 터에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 네. 그거 주소 안 써도 돼. 그렇게 해서 이거 3일을 매일 계란을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3일 한번 하시고, 또 이제 이거 참 하시기 전에 부동산에 먼저 딱 한번 전화를 다 돌려. 저희 이거 낸 거 다시 좀 봐주세요.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전화를 딱 돌리고 이거를 해. 3일을. 그러면 이제 뭐 전화가 와. 아니 거기 좀 사람 좀 보러 가려는데 이렇게 전화가 와. 자, 이거는 문을 열어주는 거야. 누구를 이제 와가지고 좀 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계약이 안 됐어. 그럼 한 번 더 하는 거야. 한 번 더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그 쇼츠 영상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메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그거를 하시면 이게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을 또 끌어들이는 거야. 근데 지금 방법은 역가위 걸고 그게 있고, 하나는 종이컵에 계란 써서 출 쓰고 현관에 놓는 거예요. 그 3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메밀을 볶아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메밀을 볶아서 하는 방법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못 쓰는 냄비로 하시면 돼요. 못 쓰는 냄비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 쇼츠 동영상을 누르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그러겠네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